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8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8%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둘 다 상승을 좀 했고요.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좀 상승시켰고요. 일봉은 21선 근처에서 그냥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이틀 연속 팔다가 또 매수를 좀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매수량이 많지 않고요. 기관 투자자도 딱히 매수를 계속 이어간다기보다는 조금씩 팔아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이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정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일거래량 일봉도 지금 21선보다 조금 위에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강하긴 합니다. 이 상승 고점의 위치를 좀 하고 있고 21선을 좀 반등을 시키면서 위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 하락분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뭔가 반등을 하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가 그래도 코스닥에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보면 매도보다는 매수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대형주보다는 기술주 위주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장 말고 해외 증시도 사실 비슷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니케이는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차트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지금 해결되기보다는 계속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촉각을 두고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된다. 환율 같은 경우는 4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1219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높은 환율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뭔가 또 큰 이벤트가 터지면서 악재가 터진다면 또 환율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FOMC에 대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그런 악재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환율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 보시면은 미국 증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크게 많은 양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비슷하게 1% 조금 못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선물 따라서 이 현물장이 마무리된다라기보다는 현물장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빠르게 아니 그 움직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좀 많이 다르게 마무리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물 지수에 뭐 크게 연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도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34%까지 또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뭔가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파월 의장에서 FOMC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한 번에 높이 좀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증시에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지금 투자하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 좋은 상황 아니고요. 모든 자산을 지금 집어넣기보다는 이제는 은행 금리도 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주도 사실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은행 금리에 그냥 넣어두시고 좀 여유 자본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서 잘못 매수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를 해 두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0.46% 하락했고요. 21,7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외 거래는 또 비슷했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이제 시간외 거래는 네,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거래량도 일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외 거래도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거래는 21,7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별로 보셨을 경우에는 네, 어제보다도 조금 감소를 해서 626만 주로 네,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00원 하락을 했고 네, 지금 3일 연속 지금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한번 기분 좋게 뚫고 나서 조금 이제 계속 주가를 좀 눌려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거래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좀 전형적인 좀 지루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주 이상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계속 이제 좀 올려갈 듯이 네, 힘을 좀 붙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힘이 좀 빠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이제 다시 한번 힘이 들어올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도 모두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이 또 이제 적자가 폭이 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하락을 좀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테마가 지금 모두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거래량도 지금 이전보다 확실히 좀 줄어 있고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으로는 상당히 이제 높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서 가격을 받쳐주고 있고요. 뭐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지금 가격대를 좀 받쳐주면서 네, 상승분을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21선이 이제 거의 다 올라왔고 주가가 어느 정도 네, 수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전처럼 또 이제 21선과 주가가 수렴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21선을 아래로 돌파를 하고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21선을 한번 깨고 갑자기 이제 또 급등을 시작할 것인지 뭐 사실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네. 뭐 어느 방법이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21선 타고 이렇게 N자로 올라가는 방법 아니면 21선을 깨면서 조금 요 공간을 메웠다가 올라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트를 예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이때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추세 자체만 좀 살펴보면서 천천히 좀 진행을 하자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음운구름을 어렵게 이제 돌파를 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고 확실히 이전보다는 네,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낙폭 자체는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다시 붙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는 큰 변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로 네. 양봉으로 지금 이렇게 3월 달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중반기 이후로 좀 줄어들면서 네, 크게 2월과는 거래량이 많이 이격을 벌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월 이번 주와 그다음에 다음 주 마지막 주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일 거래량이 조금 2천만 주 이상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양봉이 좀 길쭉하게 나와준다면 네, 확실히 이제 상승 추세를 더 이어서 26,000을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업 전체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루한 장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네. 그다음에 투자자 수급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또 이제 77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지금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부터 해가지고 네, 꾸준히 지금 기관 투자자가 던지고 있고요. 언제부터 던졌나 좀 보니까 본격적으로 12월 29일부터 해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29일 전에는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 네, 꽤나 이제 매수가 있었는데 지금 29일을 딱 뒤로 해가지고 금융 투자에서 계속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이 매도 물량이 금융 투자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오늘 뭐 다른 뭐 기관 투자자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투신, 보험 뭐 거의 부합 수준이고, 연기금 투자자는 34,000주 매도했지만 어제보다는 매도 물량이 좀 줄었고요. 4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만 뭐 크게 많은 매도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매도 물량이 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주로 매도를 하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주로 매도를 하는 세력은 금융투자 쪽이다. 그래서 이 투자자가 지금 계속 언제까지 매도를 하는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 매도 물량과 어느 정도 공매도 잔고와 그다음에 그 신주 상장이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신주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남아 있죠. 그래서 1WR에 대한 그 상장이 이제 3월 31일까지 신청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에 지금 이제 다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1WR에 대한 신주 상장을 염두를 해두고 미리 이제 본주를 매도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주를 말고 이제 대차를 해가지고 빌려온 그 물량을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이 신주 상장과 또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는 그 지분율은 사실 외국인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금융 투자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지분율이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매도가 금융 투자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신주가 상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제 증가를 했는지는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점이 있었고요. 일단 금융 투자는 지금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면 2,100만 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 14일부터 11일부터 해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공매도 잔고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1 공매도 거래가 또 꽤나 이제 실렸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작은 대신에 또 이렇게 1 공매도 거래가 90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거의 한 15%까지 공매도가 또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 3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 주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주수가 갑자기 급변했던 그 시점이 3월 3일이었죠. 그래서 3월 3일에 급변하였고요. 사실 신주 상장은 3월 4일에 진행되었지만 3월 3일에 그 보유 주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때도 공매도 잔고가 한 700만 주 가까이 상환이 진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좀 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신 이제 대차 잔고가 생각보다 그때 감소를 하지 않았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대차 잔고가 꽤나 이제 높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이제 대차 잔고가 좀 감소하는 추세로 다시 접어들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환이 좀 더 많이 되면서 한 30만 주 정도 가까이 추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막 급격하게 공매도 잔고가 대차 잔고가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나 이제 상환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요. 6,060만 주 정도로 이렇게 대차 잔고가 오늘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천만 주 아래로 내려갈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그 융자, 신규는 이제 21일도 없었고, 오늘도 아마 오늘은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집계는 안 되어 있는데, 일단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되고 나서는 5일 동안은 신용거래가 불가하다라고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신규 공매도가 융자가 없이 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좀 상환이 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을 풀렸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 상세로 보았을 때는 이제 증거금이 원래 어제까지는 100%였거든요. 그 다음에 융자 대출도 다 이제 불가였는데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표시가. 그래서 지금은 신용이 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적 물량은 이제 15만 주, 그 다음에 당일은 12만 주로 외국인 보유율은 뭐 8.67%로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8.6%, 8.7%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앞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분을 늘려갈 것인지, 그
그다음에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신주 상장과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전 유상증자 상장 때 좀 보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장이 되려면 한 길게는 이제 한 달까지도 조금 여유를 두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월 31일까지가 1WR에 대한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그 상장 신청이 된 이 1WR 물량이 사실 3월 31일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그날 신청이 되는 상장이 되는 게 아니고 4월 중순이죠. 네, 그때 이제 공시가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일부터 3월 16일 정도까지, 15일 정도까지의 그 신청 물량 내용이 아직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31일 정도, 네, 말 정도에 이제 몇 주가 또 신청이 되었고, 4월 초에 또 상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때 대규모로 좀 상장이 될 때 그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을 전해드려야죠. 일단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은 크게 세 가지와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사업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 사업 보고서도 좀 같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두산중공업이 이제 16년 전에 인수를 했었던 그 두산밥콕을 이제 16년 만에 또 매각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각이 지금 어떤 대상자에게 매각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두산밥콕에 대한 매각을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2006년에 이제 발전용 보일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일본의 미쓰이 그룹 산하에 있던 두산밥콕을 이렇게 200억엔에 인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원천 기술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기술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산밥콕을 또 매각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대한 그런 라이센스가 있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두산밥콕에 대한 그런 지분을 이제 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른 곳에 좀 이 금액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금액 마련 차원에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두산 지주사에서도 지금 테스나를 인수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1WR 사채, 그 다음에 신주스권 사채와 부사채와 그 다음에 유상증자도 이번에 부분 참여를 진행하면서 그 두 개를 이제 좀 매도를 장외 대량 매매로 했죠. 그래서 수백억 정도 꽤나 이제 많이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돈을 메웠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두산 산업 차량을 또 이제 두산 밥켓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도 꽤나 이제 큰 수익이 났었을 텐데 그 금액을 온전히 이제 두산중공업에 다 참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부가 여유 자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테스나를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이제 뭐 그런 채무 상환에 대해서 원래 계획이 뭐 6천억, 7천억 정도였다면 그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자회사를 조금 매각을 하면서 또 그런 모자란 부분을 또 채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5천억 정도를 채무 상환금으로 정했기 때문에 사실 계획보다는 2천억 정도가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확보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도 이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좀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 비중이 이제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25%를 원전으로 차지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10% 정도로 14.5%죠. 작년 9월 기준으로 원전 비중이 14.5%인데 지금 이제 25%면 10포인트 넘게 상향을 시키는 것이다. 그만큼 영국 이 총리가 굉장히 이제 원전이 좀 필요하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에 대한 우려와 그 다음에 그런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전력 수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지금 영국, 프랑스를 필두,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요. 계속 이 원전에 대한 투자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네, 오는 2030년까지 기존에 있던 그런 원전이 상당수가 폐기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비용 조달 과정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린 텍소노미 해서 EU 쪽에서도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원전에 대한 건설에 대한 지원, 조건부 승인이긴 하지만 그런 친원전에 대한 그런 세력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영국은 이제 EU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도 원전을 네, 100기 이상 건설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중동 그다음에 뭐 그 아시아 쪽, 네, 중앙아시아 쪽도 상당히 이제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2050년까지 최대 14기 이건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얘기고요. SMR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지금 원전 테마가 조금 뭐 삐끗, 네, 그것도 이제 고점을 그 상승분을 다 찍고 그대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살짝 이제 조정을 주었죠.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조금 뭐 가지고 있기 힘들어서 매도를 하면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뭐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갈 것인지 사실 뭐 다음 주에 올라갈 것인지 조금 더 조정을 주고 다음 주에 올라갈 것인지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확실히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인수위원회죠.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차기 정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그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전의 천지 대진 1, 2호기를 건설을 재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신한울 3, 4호기였습니다. 근데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그 이외에도 추가로 알파기가 원래는 검토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1500메가와트급 두 개씩이죠. 그래서 현재 그 우리가 UAE 쪽에 납품했던 그 모델은 1400메가와트급 그 정도였고요. 지금 신한울 3, 4호기도 1400메가와트급입니다. 근데 지금 천지라든지 대지는 조금 더 큰 용량을 가지는 그런 원전인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 대형원전 기술도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대용량을 추진을 하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또 이제 국내 그 셋업이죠. 국내 건설을 통해서 또 이제 그런 검증도 확실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천지 대진 다음에 뭐 계속해서 원전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정책 공약 30% 원전에 대한 30%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충분히 천지 대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아까 영국처럼 2030년이 왔을 때는 꽤나 많은 원전이 그 수명을 다할 거기 때문에 그 수명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그때 가서 또 이제 월성 원전처럼 또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할 텐데 그때 또 폐기가 된다면 또 이런 공백을 메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하나씩 이제 정지를 할 때마다 또 새로운 원전을 추가를 시켜서 높이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았던 기사는 또 95%까지 가동률을 높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천지 대진이 사실 이게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천지 1, 2호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설계 용역과 부지 매입을 진행을 했고 대진 1, 2호기도 인허가를 위한 용역 등이 이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천지 정도는 조금 진행이 되었었고 신한울 3, 4호기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기자재가 미리 제작이 되면서 이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모두 지금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핫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인 만큼 네, 주가가 조금 멈춰 있어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두산중공업에 대한 신주 상장 이벤트가 조금 더 남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이외의 원전 테마들도 같이 조금 거래량이 죽으면서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원전 테마 수급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시가 되었고요. 자, 사업 보고서 뭐 크게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큰 맥만 좀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매출 및 수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뭐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연결 매출액은 10조 이상이지만 지금 분기 매출액, 개별 매출액이죠. 개별 매출액은 5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수출이 3,200억 정도로 조금 더 많고요. 그래서 전기보다는 확실히 두산중공업이 증가를 했고요. 이 57기 대비해서는 뭐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두산중공업이 증가를 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뭐 점점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일단 요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좀 수출이 합계가 줄었고 두산밥켓이 이제 알짜 회사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8기, 57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매출이 나왔고 두산중공업 개별보다도 높은 매출을 달성을 했다. 그다음에 두산건설도 이제 좀 최대 주주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매출이 조금 감소를 했었고요. 두산퓨얼셀은 이제 이렇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합쳐서 이번에 이제 나온 매출이 나왔고 작년보다는 확실히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딴 거 다 넘어가고 이제 수주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당해년도 주요 수주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2022년이 아니고 2021년이고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완부 PH4 이건 뭐죠? 화력 발전인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쪽,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워터 컴퍼니네요. 수력 발전인가요?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요 금액이 나와 있다. 그리고 당진 저장 탱크 건설도 5천억 정도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호주 ESS ESS 1,000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래서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 초에도 꽤나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의 주단조 공장 1조가 또 올해 주요한 수주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집트 원전에 대한 소식도 사실 슬슬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집트의 그 원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또 러시아의 AS 이사기 때문에 그 AS 이사가 또 한수원 쪽에 계약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그 러시아가 이집트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댈 수 있을 것인지 정부 지원금을 좀 받아낼 필요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사실 올해도 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공사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핵심은 일단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기초 대비 이제 증감이 더 늘어가지고 매출 계상액은 이제 매출로 잡혀서 이제 빠졌다는 거죠. 그걸 제외하고도 기말 기준 2021년 기준 수주 잔고가 1조 5,800억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두산 퓨얼셀도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퓨얼셀, 뭐 밥캣, 두산중공업이 모두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고요. 수주 잔고 전체 그룹 전체 합계가 1조 7천억 정도 17조 4천억 정도네요. 그래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중공업 비롯해서 두산그룹들이 좀 잘 나가고 있다. 문제없이 기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원전 사업들, 신재생 산업들, 수소 산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두산중공업의 매출로 막 잡히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2022년, 2023년 서서히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가시화가 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뭐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계약에서는 뭐 딱히 지금은 볼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연구 개발 중에 두산중공업이 어떤 것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지, 미래 사업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 신제품부터 좀 볼게요. 자, 3DP 설계, 공정, 평가 기술 개발, 그 다음에 5메가와트 이거 개발했고요. 8메가와트 대용량 해상 풍력 개발했고요. AI 기반 풍력 터빈 상태 진단 및 고장 예측 기술 개발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5G 기반 뭐 디지털 그 플랫폼을 또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FSI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도 진행했고요. 요거는 무슨 기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업은 이제 분산 발전용 수소 전소 GT 가스터빈 연소기, 수소 가스터빈 개발할 거고, 가스터빈 부품 제작용 3D 프린팅, 3D 프린팅으로 가스터빈 부품을 또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와 압력 용기 해체 기술 개발, 이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폐로 사업 기반 주기기 제작입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인데 그것도 이제 원전 사업 해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겠다. 주기기 제염, 그다음에 해체 기술 확보. 제염 이거는 이제 이 방사선이 막 나오기 때문에 핵 처리가 된 그 물질에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제염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방사선이 좀 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 기술력을 이제 키워나가고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해놨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 보고서도 좀 자세히 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풍력 연계 그린 수소 생산 및 통합 설계 및 실증이고요. 풍력 발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 그 다음에 폐 플라스틱 수소 생산 공정 개발이고요. 폐 플라스틱으로 수소 생산. 이거는 이제 폐 플라스틱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가 이제 유럽 쪽에 또 이제 몇 개가 또 납품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수소 생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미래에 대한 그 투자가 수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원전에 대한 해체에도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럼 뭐 기존 대형 원전에 대한 그다음에 SMR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주기기 같은 경우는 뭐 개발 계획은 아직 안 보이는데 여기는 이미 뭐 기술력이 높은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수소와 원전 해체로 지금 미래 사업이 이렇게 연구개발 과제가 잡혀 있구나. 네, 그래서 뭐 이 기존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는 잡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려고 하는데 뭐 어차피 실적, 매출액,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다 보셨죠? 올해 영업이익은 8천억 정도로 잡혔고 순이익은 6,400억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거 말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것이, 자, 이거는 이제 두산중업에 대한 개별 사항이고요. 여기서 뭐 다 필요 없이 부채만 좀 보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이 3조 2천억, 2,700억. 그 전에가 이제 4조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이 2조 7천억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전기에 상당히 이제 많이 들었고 최근에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메꾸고 네, 그런 것들 단기 차입금을 좀 감소를 시켰죠. 그래서 8천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요. 그 나머지 이제 뭐 이런 부채라든지 사업 사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감소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장기 유동화 채무 이런 것들도 갚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자가 높은 네, 그런 상품 위주로 좀 갚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장기 차입금도 꽤나 이제 많이 메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차입금이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그런 차입금, 뭐 부채를 좀 보면 좀 많긴 합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많긴 하지만 부채 총계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8조 3,300억이죠. 그래서 부채 총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을 좀 계산하기 위해서 자본금, 여기가 아니고 자본 총계죠. 네, 요거를 좀 비율을 나누면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146% 정도가 나오고요. 네. 이거는 이제 2021년 4분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4분기가 다 적용이 되었을 때 146%고 지금 이제 2022년 1분기에 우리가 뭐 했죠?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1,500억이 추가로 회사로 납입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채 같은 거 5천억 정도를 또 이제 부채를 갚고 그다음에 6,500억 정도는 성장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 부채 비율은 뭐 120%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부채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300%까지, 300% 이상까지 올라갔던 부채 비율이 100% 초반대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채 금액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감소하는, 확실히 좀 급감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네,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지막 유상증자라고 생각하고 좀 진행이 되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유상증자를 또 무리하게 진행할 만큼 금액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또 이제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될 만큼 지금 부채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29일에 사명 잘 변경하고 원래 가던 길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